그 이번에 좀 얘기를 같이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보상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하고 또는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과 징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 가장 중요한 포커스, 어디에 둘 것이냐의 부분인데 가장 잘못된 것은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징계나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아이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뭐 칭찬이라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는 징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정 자체에서 오는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뭐라 할 수 있는 것이지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징계와 또는 보상은 과정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과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이루어지는 그 많은 보상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과정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관찰하지 않고서 결과만 놓고 어떤 포상 또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는 억울함을 낳을 것이고 또 포상은 부조리, 불합리함을 낳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징계와 보상을 일단은 책을 읽는다 쳐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을 읽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이죠. 청소를 한다.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게임을 오래도록 한다. 그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죠. 게임을 조금 한다. 이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하되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스스로 멈추고 다른 행위를 한다. 이건 칭찬할 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 또는 고쳐야 될 만한, 수정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만 보면 절대 없지만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몇 페이지 읽었느냐를 칭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는 많은 페이지를 읽으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는 거짓이, 허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페이지를 읽어도 과정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너가 스스로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충분히 5분 지나면 집중 못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래도 꾸준히 그 일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뻐 보였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것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과정과 결과를 보시고 과정에만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징계, 채찍 이런 것들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뭔가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건데 지식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손으로 뭔가를 잡을 때 초점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자꾸 이제 만져보면서 이게 멀리 떨어졌는지 가까이 떨어졌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거 아니야. 틀렸어. 똑바로 잡아봐. 더 멀리 잡아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엇을 그 아이가 스스로 자발해가지고 획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고래를 사육사들이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냐면 잘했을 때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정어리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못했을 때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요. 만약에 못했다고 해가지고 채찍을 휘두른다. 또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돌고래는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도 비슷해요. 잘하는 행위를 자꾸 칭찬해주면 그 행위를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징벌을 내린다. 그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너무 많은 잔소리와 징벌, 판단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책을
독서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독서하는 모습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근데 책을 읽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너 왜 책 안 읽니?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영원히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비판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기 때문에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칭찬 징벌은 아예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아이가 인식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징벌을 내릴 수 있으나 교육적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벌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작은 성취, 태도 이것을 칭찬함으로써 더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칭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칭찬하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결과를 가지고 칭찬한다라는 건 아주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칭찬의 방법이에요. 스티커. 뭔가를 잘하면 스티커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뭐 장난감을 사든 뭔가를 이제 돈을 주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잘못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과정의 가치를 다 훼손하는 것이에요. 결과만 보고 스티커를 주잖아요.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아니고 과정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결과로 주는 그 달콤함을 쉽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보상, 스티커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는지는 알겠어요. 과정의 노력, 그 과정상의 어떤 태도 이런 걸 칭찬한다. 근데 무엇으로 칭찬하느냐?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무엇입니까? 칭찬으로 무슨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외적 보상이 아니라면 내적 보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본래 무언가를 이제 그 획득하고 또 가장 큰 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의 인정이에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엄마 보기에도 좋았어. 아빠 보기에도 좋았어. 아빠도 행복하다. 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빠 행복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죠. 너 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칭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더 높은 수준으로 너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자체도 칭찬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노력하더니 이렇게까지 잘하는구나.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겠네. 이것이 바로 인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가 되게 못하니까 지금 다른 애보다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못할 거야. 이거는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징계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더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굉장한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모든 사람, 아이뿐만이 아니고 아이들한테는 더 나타난 증상인데 뭔가를 함께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어려운 고전을 읽었어요. 처음으로 고전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는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약속은 가능해요. 너가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뿌듯하다. 만약에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신나게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자. 너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너가 좋아하는 거,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먹고 또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 흔히 가지만 그것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거죠. 아이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 행복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굉장한 보상이고 그건 내적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존감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 학교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수업 중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면 어떤 징계를 받냐면 쓰레기를 20개 주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20개를. 그러니까 징벌로서 쓰레기 20개를 주워오는 것을 시킨 것이죠.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을 징계로 주고 있으니 누가 쓰레기를
죽겠어요. 쓰레기 줍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린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 쓰레기 줍는 것, 이웃의 사랑, 선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행위를 관찰해 보고 그 행위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징벌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 저기 노인복지관이나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봉사해.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 돌봐. 뭘 못했으니까. 잘못했다는 그 결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징벌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가정 내에서 아이가 뭘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 그러면 그거 안 했으니까 청소해. 안 돼요. 청소하는 버릇도 안 생기고 청소의 가치를 너무 훼손했고 청소에 어떻게 청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또 포상으로 엉뚱하게도 게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숙제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할 수 있어. 너가 숙제 열심히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스스로 그런 조건을 내걸어요. 엄마 나 일기 이번에 쓰면 게임 해도 돼? 게임하게 해줄 거야? 심지어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놓고서 보상을 요구해요. 엄마 나 책 읽었으니까 뭐 해줄 거야?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과정의 즐거움, 과정이 주는 가치를 모두 훼손한 것이에요. 게임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보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아이는 그걸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선함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고 또는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징계와 보상은 모두 과정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정확히 관찰한 바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결과를 통해서 징계를 하든 보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과급적인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교육적 목적으로는. 근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배움에 이르는 과정상에서는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혼란을 줄 수밖에 없죠. 약간의 성취, 조그만 노력, 이것도 칭찬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것,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누려야 될 가치가 아닌 것으로 또 보상을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외적 보상, 스티커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도 다 과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데, 칭찬과 보상은 중요한데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인정, 너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퍼미션을 주는 거죠. 뭐 그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과 모든 것, 능력을 인정해주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내적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알기는 쉽지만. 그러나 늘 자신의 행동, 부모로서는 자기 행동을 늘 관찰하고 또 아이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 과정을 스스로 거치는 거죠. 남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주지 못한다고 하면 스스로 거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옳은 길을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옳은 길로 가는 것. 그것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징계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잘 이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